별일이 아니라서 남편한테도 잘 얘기를 못하고. 뭐 별일이 아니니까 더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? 아니요, 못했어요.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어요. 네. 두 분은 오늘 여기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? 그래서 왔구나. 아, 잘 그거를 오셨다. 얘기해 보려고. 사실 어떤 부부도 완벽한 부부는 없고 완벽한 부부는 없고 어떤 의사소통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사이가 참 좋은 편인데 네. 그게 나의 나의 아이덴티티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참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 많이 희생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. 네. 그래서 그게 이 사이 좋다라는 허울로 또 비춰지지는 않을까.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보는 데서 집사람이 자꾸 이제 그걸 어디 가서 남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너 그거 하면 안 돼.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저는요, 한 2번, 3번, 4번, 5번 생각하고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배려한답시고 네. 네, 둘이 있을 때 이제 하는 대화거든요.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화를 내니까 오빠 편으로 말을 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하면서 조금 저도 이제 조금 거기서 이제 바로 눈물이 나온다거나 막 예, 속상하니까 그때 좀 감정적으로 서로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부인부터 먼저 뵙겠습니다. 예. 예. 아, 각자 하는구나. 근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. 그래. 솔직하게 아니, 눈치 그래, 안 눈치 보고. 보잖아. 그럼. 그 저한테 적어서 보내주신 거 보면 뭐 전반적으로 결혼 만족도도 높으시고 괜찮거든요. 네. 우리 집안은 평화. 애들이 온순하고 또 그렇잖아. 예, 맞아요. 누가 봐도 이렇게. 나에 대해서 아우, 그 제일 좋아.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네. 그래도 이런 부분은 내가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혹시 그런 때가 있으시다면 어떤 때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그 방금 이 표현했던 네.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정말 아닌데 그렇다고 말투가 내가 세게 나가는 편도 아니고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말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만 화를 이제 언성을 높아지니까 그 소음도 이제 제가 놀라는 것 같아요. 예. 덜컥 놀라서 뭐 눈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려던 말도 이제 좀 쏙 들어가거나 그냥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원래 성격은 좀 어떻다고 할 수 있어요? 원래 성격이요? 예. 이런 것 같아요. 네. 내향적이고 내향적이고. 싫은 티를 잘 못 내고 네. 맞아요. 그러신 것 같아. 싫다는 표현을 잘 못하고 돌려 말하고 예. 내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오늘 뮤직비디오 찍었다 올려도 될 것 같은데? 또 내 팬들은 또 이렇게 접할 수가 있잖아. 내 팬들이 그 정상적인 어떤 스케줄에 따라가서 우리 미미로즈를 보고 팔로우할 거 같지는 않거든. 스스로 생각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? 그렇게 얘기할 만한? 막 큰일은 없었는데 자존감이 났다.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감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완벽하지 네, 못함에 그러니까 뭐 대한. 내 가정,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이랑 내 가정은 이래야 되고 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 자존감과 뭐 우울함에서 오는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저 자세히 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네. 애가. 이제 불편하시면 이제 얘기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좀 먼저 여쭤보자면 이
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아, 건가요? 네. 그게 몇 세 때셨죠? 중학교 때. 아, 중학교 때.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중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? 그 당시에 느꼈던. 아,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.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. 예. 아. 그래서 빨리 성공해야지 이런 거. 빨리 성공해야지. 네. 그래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좀 보호도 해드리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에요. 네. 네. 그리고 또요. 네. 사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네. 그 시기에는 좀 들기 마련인데. 네, 그냥 똑같이 완벽해야겠다. 뭐 아. 성공해야겠다. 그걸로 흠이 돼서는 안 되겠다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이 모든 게 지나고 나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, 주변에도. 근데 그 당시에는 아, 왜 나만 이렇지라고 이제 조금 갇혀 지냈던 것 같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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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보면 다 사는 거 똑같은데. 그렇죠. 예. 그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각이고. 예. 그럼요, 별일 아니에요. 네. 네. 이렇게 새로 가족이 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나 이렇게 하면서 혹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셨어요? 아니요, 그냥 되려 이제 애들이 행동할 때마다 저의 이제 유년 시절과 좀 비교를 하면서 나는 그때 그랬었는데 과연 그랬었을까 애들처럼 애들 좀 기특하다 나 참 어렸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스스로 많이 했어요. 애들이 이런 행동했을 때 나는 그때 그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도 아니고 이거는 저 혼자만 이제 안고 가는 짐이 그 최근에 우리 준성이가 유학 네. 가게 돼서 그 서류를 좀 많이 떼러 다녀요. 비자 신청도 하고 학교 등록도 하고 그거를 원래는 준성이랑 저랑 같이 좀 떼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좀 해야 되는데 네. 남편도 바쁘고 준성이도 바쁘고 음.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이제 좀 다 떼다가 이제 좀 한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뭐 법정 대리인에서 좀 막히더라고요. 법정 대리인에서 그렇지, 그럴 수 있지. 법정 대리인에서 좀 막히더라고요. 서류를 동사무소에 가도 우선 뭐 친모가 아니니까 네,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어요. 네, 그래서 조금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때마다 조금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이건 되게 별일이 아니라서 남편한테도 잘 얘기를 못하고 뭐 별일이 아니니까 더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? 아니요, 못했어요. 한번 삭히면 돼. 사실 지금 그 자괴감이나 서운함이나 당혹감을 느끼시는 순간은 정말 상처받았겠다, 당황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본인이 느끼는 감정보다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 예, 그게 더 강하다 또는 그게 더 먼저 네. 울었어? 헐. 이제 남편 바로 힘들었구나. 야. 본인은 눈물이 많은 편이라고 말씀을 오. 하시더라고요. 울었어. 일단 뭐 그
종합적인 얘기들 잠시 후에 말씀 네. 나누기로 하고요. 이렇게 같이 대화하시거나 이렇게 일상을 생활하실 때 좀 조금 아쉽거나 불편하시거나 이런 걸 느끼실 때가 혹시 있으세요? 이제는 그 예전에 직업에서 가졌던 그런 성격과 그런 캐릭터들보다는 조금 더 진중해지지 않아야 되겠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 대한 변화를 은근히 요구하는 네.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네.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창정 씨는 부인께 이렇게 뭐 좀 속상한 얘기나 뭐 직접 관련이 있던 네, 어떤 네, 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? 네, 다 해요. 맞아. 많이 그러니까 하지. 그럼. 속 시원하게 하실 것 같아요. 예. 부인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반 정도는 하는 것 같고, 반 정도는 하는 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. 그러면 이제 그럼 반대로 접근해 볼까요?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도 혹시 있으세요?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. 네.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. 네. 있죠. 네. 힘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고 있었네. 예, 그러면은 뭐 따로 뵙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네. 잠시 좀 숨 좀 돌리셨다가 알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죠. 네. 예. 결혼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렇게 봤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, 내가 좀 이런 성향이 있구나, 아, 상대방이 이런 성향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더 아시면은 그러면서 예,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큰 틀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일단 그 부인께서는 서하연 씨께서는 이게 특징이 되게 갈등을 싫어하는 유형이시거든요. 갈등도 싫어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인데 사실 뭐 어떻게 표현하면 자아가 아주 센 편은 아니세요. 네. 그리고 불안도가 조금 높으시거든요. 근데 걱정도 많으시고 불안도가 높으셔서 조금 더 이 세부적으로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. 사실은 속으로 화가 많으세요. 근데 그 화를 되게 강하게 통제하시는 스타일이에요. 놀랬어. 상정 오빠 놀랬네. 그래서 화가 없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참으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스타일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냐면 본인이 힘들고 답답해져요. 근데 이걸 매 순간 참을까 말까 참을까 말까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.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반사적으로 내가 참아야지. 뭐 이거 별로 화나는 일 아니야. 이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.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눈물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. 화내봐. 화내봐. 예. 맞아요. 그래. 저 미안한 또 표현이야. 미안하니까 그런 거지. 저게 또 미안한 그러니까 표현이야. 우리가 임창정 씨도 그걸 안 거야. 어. 아, 얘가 그냥 난 당연히 이런 줄 알았더니 많이 참는 거라서 본인도 이제 당황한 거지. 그치. 화를 조금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인과 같은 성격에서 화를 낸다라는 거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용기가 되게 필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? 저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표현해 본다라는 건 되게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용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용기를 남편이 좀 이렇게 그 도와주시고 하실 부분이 좀 있으신 거죠. 그치. 예. 다 받아주면 되지 뭐 남편이. 아 시큰데 내가 받아줄 테니까. 아 준비돼 있다 이제 또 오빠. 그 특유의 너스레로 받아주면 되지. 자, 그럼 이제 남편분 임창정 씨 성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임창정 씨는 자아 강도가 되게 세요. 그러니까 네. 이건 뭐냐면 예, 너무 세요. 웬만한 사람이 무슨 말에서 타격감이 없으신 분이에요. 하고 싶은 거는 예, 거의 다 해내고야만은 일단 시도는 하고만은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. 좀 다분히 경쟁적이시고 그러면서도 좀 다혈질이고
이런 면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.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럴 때 좋은 원동력이 되죠. 단 이런 성향 때문에 되게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. 아, 맞아. 되게 예민해진다라는 건 지적이나 평가가 비난으로 들리기가 쉽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그 특징이 이 검사 결과에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. 두 분의 공통점은 사실 좀 화가 있으신 스타일이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매우 참으시는 편이고 별로 안 참으시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런 게 바로바로 드러나죠. 이제 이게 성향이나 스타일에 대한 간단한 이제 이게 완전 말씀이었고 다르구나. 성향이 달라. 그리고 부부간의 의사소통하는 스타일을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이 약간 두 분이 달라요. 부인께서는 서하연 씨는 말하자면 좀 회유형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내가 물러서고 내가 참고 내 어떤 주도권을 넘겨주는 대신 갈등 없이 지나가자 이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하신 스타일이거든요. 반면에 이 임창정 씨는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이 부부 의사소통 유형 중에 산만형이라고 있어요. 산만형이라고 있어요. 산만형은 초점을 안 맞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나 초점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이 상황을 좀 피해 나간다거나 나름대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성향이 좀 가까우시더라고요. 아까 가족 그림 그려주신 거 있잖아요. 그 가족 그림 그려주신 거에 가장 이게 드러나는 특징이 뭐였냐면요. 좀 방어적인 의도가 강했어요. 제가 보기엔 그 그림에는 날 드러내고 싶지 않아 이런 게 강했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감추고 싶거나 분리하거나 할 때는 약간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초점을 흐리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부인께 입장에서는 나 부정적인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라는 신호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부인은 그렇게 이 감정을 표현하고 화를 좀 내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용기를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청이거든요. 이 경청은 상대방이 느껴야 돼요. 그치. 이를테면 부인이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,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더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경청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시면 되게 말라버리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창정 씨밖에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경청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언제 그걸 발휘했으면 좋겠냐면요. 사소한 이야기를 할 때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 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. 저 지금 들으면서 99%는 다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. 내가 문제네. 왜? 왜 또? 아이고야. 아니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맞아. 하연 씨는 조금 더 저도 몰랐던 제 표현하고 성격을 알아서. 그러면 되지.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분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남 탓을 해요.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,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지라고 하는데 두 분은 서로 자신의 탓을 하시네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고 좋아 보입니다. 좋아 보이고요.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이게 정말 가까운 사이고 부부 사이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. 하지만 또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. 그럼요.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아유 오빠 눈빛이 달라졌다 정말. darkest hours see the glow